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권입니다. 오늘은 경제 전문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연재하고 있는 임상현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토크 2022년 7월 31일자 기사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리모델링 반대, 소유주의 매도 청구권 행사는 언제 할까입니다. 최근에 준공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아파트 단지들의 리모델링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고 사업 진행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들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적률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충분한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일기 신도시 단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송대권 세무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일산 신도시의 경우에도 일산 서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인 문초마을 16단지나 강선마을 14단지의 경우에는 이 리모델링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특히 문촌 16단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단계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 제25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증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선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실제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 분담 명세가 적혀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와 실제로 리모델링 사업 진행 허가를 받기 위한 법적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들이 소수라면 그들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현행주택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제66조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시에도 결의가 필요하고 조합 설립 후 리모델링 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각각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22조 제2항을 살펴보면 매도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는 문헌에서 말하는 리모델링 결의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 행위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면 일부 하급심 판결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결의만 거쳐서도 적법하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으나 조합 설립을 위한 결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리모델링 행위 허가를 위한 결의를 거쳐야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결의가 있으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매도 청구권 행사의 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이상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반하여 리모델링 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측에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행위 허가를 받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총 공사비와 조합원의 비용 분담 내역 등 리모델링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즉,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만이 아니라 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들로 하여금 결의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함께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 청구권 행사가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리상으로 따져보자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된 시점, 즉 리모델링 행위 허가 이후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는 한 것이지만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보완이나 대법원의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관련 쟁점을 심리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그 결론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 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이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